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시급 10,000원 부메랑 쪼개기 알바 154만 명이란 기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10,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네, 지금 9,000원대인데 지금 시급 10,000원이 지금 부메랑으로 왔다. 쪼개기 알바가 154만 명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제 볼까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서 채용을 한다. 이걸 두고 지금 쪼개기 알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줄 좀 볼까요? 주휴수당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주휴수당,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마다 하루씩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다. 그러니까 주 15시간이면 하루 8시간 일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틀 일하면 3일 일을 이 3일 분량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때문에 쪼개기 알바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지금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임박했다. 사상 첫 시간당 10,000원대도 유력하다라는 건데 내일 여기 볼까요? 내일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내일 전원회의가 열리면 노사가 주장하는 중간값이 1,440원입니다. 1,440원. 여기에서 만약에 정해지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약 12,500원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방류 점검 한국도 참여, 기준 초과시 중단. 네. 윤 대통령 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할 때 한국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 만약에 기준이 초과되면 즉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김여정 위협 다음 날 북 ICBM 도발입니다. 김여정 이 부위원장, 부부장.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연이틀 계속 위협 발언 쏟아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어제 북한 ICBM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74분 동안 1,000km를 날아갔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68분, 69분 정도였는데 무려 5분을 더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고체 연료 화성 18의 무게인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6시 북한이 직접 밝혔습니다. 화성 18형 맞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현장 지도를 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윤 대통령 나토에서 긴급 NSC를 주재했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 네, 수술 연기, 퇴원 조치 비상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보건의료노조 지금 의료 인력 확대, 더 많이 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오늘부터 간호사 등 4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파업 철회를 호소했습니다만 일단 오늘부터 바로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서울 버스는 300원, 지하철은 150원이 오릅니다. 이럴 경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요 표에 오르는 금액, 현행 금액은 지금 1,200원, 1,100원, 2,300원이었는데 이게 인상이 되면 1,500원, 1,400원, 그리고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3,000원입니다. 광역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왕복 6,000원. 근데 버스 내리자마자 직장이 없으면 지하철도 한번 타고 버스도 한번 타고 하루 출퇴근 비용만 10,000원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진짜가 온다. 반지하 비상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장마, 물폭탄 소식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지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건물에 반지하 지금 침수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지금 쌓아놓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해서 물이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준비를 해도 들어올 수도 있죠.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헤비급 이 물폭탄이 온다라고도 전해드렸었는데 요 얘기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개 기사를 좀 모아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수도권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해서 최대 250mm 물폭탄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오후부터 지금은 비가 안 오는 곳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부터 전형적인 장마가 시작이 된다.
앞서 온 비는 사실상 장마로 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전형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시간당 최대 80mm 침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폭우 일주일 더.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더입니다. 네, 보통 이 휴대전화로 오늘 기상이 어떻게 되지라고 보시면은 일주일치가 좀 나옵니다. 근데 오늘부터 주말 거쳐서 다음 주까지 계속 비라는 거. 이 폭우 일주일 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선 비로 상당히 좀 지반이 약해져 있을 수 있는데 만반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얼굴 아닐까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 네, 지금 딱 유니폼에 등장하는 파리 생제르맹.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볼까요? 설레는 이강인인 파리. 설레는 이유? 요 사진에 그렇죠. 여기 보면 네이마르가 있습니다. 네이마르와 투샷에 들어간 우리의 이강인 선수. 네.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한때는 몸값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 생제르맹에는 음바페 선수도 있죠. 뭔가 2위라고 하죠. 네, 지금 상당히 이런 이 세계, 이 글로벌 이 월드스타 선수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는 이강인 선수다라는 거. 네, 지금 이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가 주전에 포함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좀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키워드가 아니라 신문 대 신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세계일보 문제시 즉각 중단, 한겨레는 기정사실화. 먼저 세계일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염수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오염수 점검 한국 전문가 참여. 네. 기시다. 문제 발생 땐 즉각 중단입니다. 지금 앞서서 일면에서 살짝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사람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6번째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오염수 점검할 때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기시다 총리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류 문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라는 건데요. 기시다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근데 요 얘기를 보면 윤 대통령 뭔가 좀 확실하게 우리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 기시다 총리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죠. 화답하듯이. 그런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한일 정상 오염수 방류 기정 사실화. 네. 앞선 그런 논의가 오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오갔다는 얘기인 즉슨 결국 방류하겠다라고 기정 사실화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겁니다. 두 신문의 논조가 상당히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문 대 신문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권지웅 위원님. 사실 오염수 지금 이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아니 내부 반대 여론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결국 방류하겠다고 기정사실한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이 결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장외 집회도 했고요. 뭐 일본에 지금 가서 의원들 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도 있고 단식도 하고 했는데 뭔가 마침표가 딱 찍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야당 입장에서는 황당한 국정 운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염수와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는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일본 총리를 만나서 우린 사실상 방류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우리는 아무런 설명도 받지 않고 저런 결정을 했다는 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IAEA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그 보고서에는 과학적으로도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쿄전력이 제공한 샘플을 여러 나라에서 검증했다는 건데 도쿄전력이 제공한 샘플이 적절했는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프스와 관련된 그 여가 처리 장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던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게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한국 정부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방류해도 좋다는 입장을 일국의 대통령이 밝힌 거니까 정말로 저는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싶어 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평소 권지웅 위원님 표현보다 좀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일단 왜 국내의 우려 얘기는 전혀 전달하지 않는 것이냐, 이게 맞는 것이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짜 뉴스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존중하되 검증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IAEA, 유엔사나 그 원자력 관련되는 가장 그 권위 있는 단체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네. 전 세계 11개국, 특히 뭐 중국도 들어가 있고 오세아니아 국가도 들어가 있는 데서 검증했는 그 보고서를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이제는 뭐 외계인한테 불러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IAEA 기준에 맞다라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사안 자체가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방류할 시점이 왔을 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메시지를 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주권적 사안에 대해서 존중하되 다만 계속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되 네. 플러스 대한민국 과학자를 참여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방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증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네.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더니만 이 그 기시다 총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이 네.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네. 이번에 그 6번째 만나셨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만났을 때 기시다 총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네. 이게 보도도 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7번째 만남이 있으면 네. 기시다 총리가 다른 한국말을 배울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말이요? 다음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울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제징용 사건도 그랬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자마자 사실상의 방류를 용인하고 허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겠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보고서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처리수 문제가 과연 이게 정당한 처리수인지 실제로 처리가 된 이후의 처리수가 맞는지 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동의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기시다 총리가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서 같이 공동으로 검증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네. 바로 확답을 주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전문가들이 현장에 접근해서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오염수의 수치가 높아지면 뭐 중단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방사능 수치조차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두 정상, 한일 정상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먼저 했다.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같이 잠깐 볼까요? 네, 윤 대통령 6번째 만난 기시다. 한국말로, 일본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 제가 영상으로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政府、民間双方の幅広い分野で協力が進んで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또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됐을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실무 당국자들끼리 만나는데 뭐 책상도 부시라고요. 뭐 A4 용지에 뭐라고 몇 장 써갖고 붙여놓고 먼저 와 있지도 않고 뭐 약간 그랬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요 상황을 지금 보면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윤 대통령 기시다 방사선 기준 초과된 방류 중단. 네. 요거 아까 나온 얘기인데 왜 다시 보지?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한국 전무가 방류 과정에 참여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환경 악영향 방출을 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측 참여 요청엔 확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거 아까 조 변호사님도 살짝 얘기를 해주신 부분인 건데 박준호 위원님. 일단 지금 여기를 보면 두 사람 만난 이 두 정상이 만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 상태일 때 우리 한국 전문가도 방류 과정에 좀 참여할게요 그랬는데 좋은 분위기에서 또 확답이 안 나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네.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또 매우 순조롭게 한일 간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순한 뭐 예측도 아니고 네. 뭐 평가도 아니고 전망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네. 그때 당시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그 원안위 업무를 제가 직접 담당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일 국장급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첫 그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원안이 그 외교부에 그 요청한 사항이 이번 첫 회의 때 반드시 원칙적인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네. 방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한국적 전문가의 참여였습니다. 이런 이 원칙은 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네. 그 지속된 입장이었었고 또 그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를 상대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 회담에 있어서는 충분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30년 동안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 네. 점차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 중에 지금 초반에 첫 회의 할 때부터 실무 회의를 할 때부터 요구했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한국 측의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였었다고 한다면 요거는 지금 당연히 뭐 들어가는 거다라고 봐도 된다고 이 말씀인 걸까요? 저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일본 측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초기부터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만약에 일본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입장 표명을 했겠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실무회담 없다라고 단계에서.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저는 지금 방류한 다음에 네.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도쿄전력은 2011년에 그 핵사고가 난 다음에 핵 연료가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5년 동안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5년 후에나 인정했어요. 그런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30만 톤이나 되는 오염수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을 떠서 지금 검증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정말로 알프스의 성능이 괜찮아서 이 문제가 별 문제 없다고 확인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일단 방류한 다음에 나중에 검증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하니까 기시다 총리는 어쨌건 긍정 답변을 안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경단체에서도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불식되지 않았다. 그것을 불식시킨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고 만약 그것이 불식되기 어렵다고 하면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로 만들어서 고체화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모르지 않냐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싹 다 빼놓고 존중한다. 우리 관계 잘 맺읍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으로서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지금 두 위원님의 의견이 사실 좀 나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로
우리 측, 이 한국 전문가가 방류 과정에 참여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지웅 위원님은 이거 뭐 확답 안 했다. 아마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준호 위원님은 아니다. 1년 전부터 양측 한일 간 실무 논의 단계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